안녕. 인사를 너무 똑같지 않아? 여러분들도 오셨죠? 거기 계세요. 다 같이 젊어져요.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윤세훈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이마 거상술을 하기 전에 간단한 시술뿐만 아니라 지방 이식 같은 걸 받은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보톡스나 필러, 지방 이식, 실리프팅 이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이 이제 이마 거상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꽤 있으세요. 이마 거상술 전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 지방 이식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실리프팅을 관자 쪽 절개로 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당연히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필러나 지방이식, 실리프팅부터는 좀 달라져요. 어디에 맞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필러부터 말씀드릴게요. 필러는 녹는 필러가 있고 안 녹는 필러가 있어요. 녹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자도 좀 부드럽고 주변 조직이랑 막 크게 유착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마에 들어있는 필러를 녹이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수술 진행하면 돼요. 특별히 수술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 대신 수술하다 보면은 뼈막을 이제 절개할 때 필러 입자들이 좀 새 나오면서 볼륨감이 나중에 조금 전과 비교해서 좀 빠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녹는 필러 같은 경우에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안 녹는 필러를 쓰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안 녹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입자 자체도 약간 뭉치는 경향도 있고 주변 조직들이랑 굉장히 엉겨붙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추미근 절제 같은 걸 할 때는 근육 사이사이를 벌려가면서 신경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되게 정교하게 신경 다발을 손상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녹는 필러를 넣으신 분들은 침미근 주변이 다 이렇게 하얗게 흉터 조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러 입자들과 신경 조직이 엉겨붙어 있어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떡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필러 입자를 제거도 못할 뿐더러 무리하게 벌려가면서 수술한다 했을 때 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은 감각 신경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사실 감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미근 절제를 충분히 못하게 되면은 수술적 결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수술 전에 그럴 수 있다고 미리 고지는 드리고 수술을 합니다. 안 녹는 필러 중에 이제 야매주사 같이 재료를 명확히 모르는 거를 이식받은 분들이 간혹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뭘 넣는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열어봐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딱딱하게 그런 데가 뭉쳐있고 이마 거상할 때는 사실 못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기 때문에 열어서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물질을 이제 흡입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 거상은 이마 거상대로 하고 만약에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원하시면은 이마 거상술과 별개로 전 6개월이든 후 6개월 차이를 두고 이물질 제거술을 따로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이식한 경우. 이마에 지방 이식 한 경우에는 수술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수술하다가 이제 저희가 눈썹 위쪽에 있는 뼈막을 절개를 하는데 바로 위쪽이 이제 지방 이식된 부위예요. 그래서 지방 조직들이 간혹 잘 보이거든요. 물론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조금은 녹는 필러처럼 새어나와요, 지방 조직들이. 그래서 일부의 그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방 조직은 그래도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필러만큼 이렇게 잘 흘러나오진 않고 잘 생착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수술 후에도 크게 볼륨감이 빠지는 효과는 없다. 수술 과정에서 제가 주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마에 볼륨을 채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피 무게가 조금 더 무거운 건 있을 수 있죠. 이마 지방 이식을 하면은 이마가 정말 지방도 없고 납작 약간 얇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조직이 두껍기 때문에 그 유지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리프팅은 저희 병원에서는 실리프팅 방법은 사실 이 관자뼈 쪽에 이제 넣는 거고 녹는 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정리할 때 조금 그쪽에 유착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마 거상술에 어려움은 없다. 근데 안 녹는 실은 실이 관자 쪽 유지인대 끊는 부분 주변에 다 엉겨붙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실을 물론 끊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제거는 못해요. 실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하면은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그 주변부를 피해서 유지인대를 끊어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유지인대가 너무 심하게 엉겨붙어 있거나 신경 주변 조직에 있는 경우에는 실리프팅 수술 안 받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실리프팅 이 네 가지 모두 이마 거상 수술 다 가능해요. 단지 안 녹는 필러라든지 안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신경 조직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에 수술 과정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버리고 안전하게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더 신경 쓸 부분이지 환자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원장님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 싶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안 녹는 필러랑 안 녹는 실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드냐 물어보시면은 안 녹는 필러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추미근 절제를 할 때 그 신경 조직들을 다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유착이 너무 심하게 있는 경우에. 근데 그 부분이 또 중요해요. 잘 풀어주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고생하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스럽긴 하지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마 거상술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겠죠. 왜냐면은 하고 나면 제가 힘드니까요. 제가 뭐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희가 편하자 하는 거지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그것부터 하는 게 정답이죠. 뭐 그거에 맞춰서 또 제가 또 해드리는 거니까 어느 게 더 우선돼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유롭게 시술이나 수술도 받으시되 과거 이력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안 했다는 데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수술할 때. 사실관계만 명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드립니다. 보톡스를 여러 차례 맞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분이랑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필러 같은 경우도 많이 넣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마 전체에 필러를 넣는다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마 거상 전에 시술을 받아도 안전한 건지 수술 후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시술을 받으셔도 이마 거상 수술 다 가능합니다.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기억이 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이 보톡스 몇 회 맞았는지 누가 기억하겠어요. 지금 주기적으로 맞으신 분들. 필러도 사실 기억 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실리피팅이라든지 뭐 지방이식이라든지 대량으로 필러를 넣은 그런 경우들은 꼭 상담 받으신 전문의 선생님한테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젊어진 ST 성형외과 전문의 윤세원이었습니다. 안녕. 네,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갑자기 급필요해졌어.